영풍재지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8.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은 5.5회전으로서 좀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재고 회전율 상승이 보여주는 결과가 원가회계 영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풍제주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3,000원짜리가 5만원, 1년간 17배 뛰었다. 영풍제지 수상한 폭등. 실적 뒷걸음인데 퍼 322배. CFD 추정 외국인 매수세 유입. 계단식 상승도 세력 관여 의심. 2차전지 조정에도 나홀로 폭등. 영풍제지는 1970년에 설립돼 가지고 1993년에 상장이 됐는데 2014년에 창업주가 두 아들 대신 재혼한 35세 연하 부인에게 회사를 증여해 드라마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부인은 증여받은 지 2년 만인 2015년 영풍재지를 사모펀드 Q캐피탈에 650억 원에 매각했고 작년 6월에 Q캐피탈은 영풍재지를 1206억 원의 대한금속에 팔았다.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는데 8월 8일에 3170원 하던 게 지금 56,600원까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지회사가. 다른 뉴스는 영풍제지 2차전지 사업 진출 선언 후 주가 1500% 폭등, 2차전지 사업 성과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 이렇게 또 다른 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394억 원으로서 30.5% 감소했어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0.5%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오는데 스루풋 상으로는 아주 매우 잘한 것입니다. 매출 총액 47.6%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는 13.1% 상승해서 영업손실 2억 6,500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105.6%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7%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원가 생산성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은 정반대가 되겠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3% 크게 감소했고요. 이거로 봐가지고 매출액 감소보다 매출 재료비가 크게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 1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6.3% 감소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은 근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22억 원이 시현이 됐는데 원가 회계에는 적자였죠. 24억 6,900만 원이 스루풋 회계는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만큼 곱한 금액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과 상품 합쳐서 42억 9,500만 원이 크게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는 47억 원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바람직한 회계 처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38.5% 감소했고요. 여기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 40억 4,900만 원이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용이 6.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가 174억 원으로서 57%로 총 제조비용의 57%로 가공비가 올라갔습니다. 반대적으로 이 재료 비율이 17.4%나 떨어졌죠. 여기서도 이것으로 봐가지고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생산 재료비하고의 그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고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가 산출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뭔지는 추적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잔잔하게 좀 틀린다. 요런 정도 수준으로만 이런 거 가지고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일 것입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1억 7,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2.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3명 증가했는데 3명 증가했는데 평균 임금이 8,190만 원으로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에 무슨 연말 보너스나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근데 이제 매출도 감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 올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인당 평균 매출액도 줄어들었죠. 감가상각비가 3.6% 증가했는데 투자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한다. 회사는 그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전력비가 5.6% 증가했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도대체 얼마인가 했더니 전년 말에 856억 정도 있던 게 848억이니까 여기 이제 한 8억 원어치를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 부동산이 원가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투기한 금액을 어떻게 영업의 감가상각비로 집어넣느냐. 이건 영업 외로 처리해야 될 성격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도덕적 해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재고회전율이 4.7회전에서 5.5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푼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은 투명회계로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7%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투하 자본 이익률 ROIC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그 ROE 리턴 온 이코티라고도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 내려갔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재고회전율 상승과 수르푼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 법정에서 또 이 회계가 투명하다는 다른 증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 데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재고 흐름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 그거 원재료만이 아니고 모든 재고 자산을 이렇게 입고 출고 뭐 이런 그 양식에다가 맞춰 가지고 재고를 표시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판매 가격을 가중 평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13%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제품 판매 가격은 요걸 뭉쳐가지고 84%인가 얼마인가 그러는데 다른 기타 등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가중 평균으로는 8.7% 이렇게 됐고요. 단순 평균으로는 6.6% 하락이지만은 제품 가격이 가중 평균으로는 8.7% 하락했다, 인하를 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13% 하락했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소점 한 점이 12.7%인데 제조 원가 비율이 원재료 비율이 42.5%예요. 그러면은 가격 인하 압력은 5.4%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공 비율이 1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면은 판매 가격 내려라고 정부 쪽에서도 압력을 줬던 게 이제 라면 경우 하나인데 그거 50원 내려가지고 한 봉다리에 5개들인가 그 50원 내려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데서 난항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운영 비용들이 가공비 뭐 이런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가격 못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걸 더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4.6% 가격 인상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7%를 내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투명 가정은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됐는데 판매 가격은 상승이 아니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적게 내려갔으므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이라는 게 다른 어떤 묘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단순 2배 해보는데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재고를 40% 줄였으니까, 그래서 재고를 줄이면 원가 회계는 적자가 연말까지 24억 정도 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안 내기 위해서는 5% 정도의 더 판매 매출 노력을 해가지고 한대면은 한 5억 7,900만 원. 그리고 이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50%를 더 감축을 한다 하면은 적자 30억으로 크게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게 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DP 산식에도 투자가 있는데 소비하고 소비 더하기 투자,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정부지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학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 투자에는 재고 투자도 들어갑니다. 설비 투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원가 회계 쪽이 GDP라는 것도 사실 원가 회계의 망령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이라는 저의 주장은 좀 잘 안 맥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디프레이션 시대에 말하자면은 들어가지 않겠냐. 한국 경제도 중국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스루프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루프스루는 1180억 원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63억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고요. 여기에다가 재고 회전율을 실적은 한 10.57 회전할 거로 보는데 12회전 목표를 더 올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전시켜 보자. 그러면은 매출은 1292억 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 134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재고만 감소한다 그러면은 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계약한 거하고 재고의 증감이 영업
증감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스루풋은. 그런데 스루풋 회계 기준은 11만 8천 원, 이게 어떤 그 판매 단가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원가 회계는 10만 7천 원뿐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스루풋이 더 비싸게 나와서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쁜 거냐 하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의 경우인데, 원가 회계는 아까 영업 손실이 낮고 그 다음에 예가가 낮게 나왔죠. 그런데 그 스루풋 회계는 그 재고의 감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익이 증가가 하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가 준다 하더라도 그 GDP나 뭐 이런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운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경제를 또 그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 재고 증가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적이 되겠습니다. 뭐 중국하고 일본 뭐 비율을 좀 해봤어요. 일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잃어버린 30년에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대비해야 돼.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이 중국의 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중국 의존도가 우리나라도 높아가지고 아마 같이 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 쓰라림을 아마 그 당해서 그걸 중국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스루풋에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가 48,400원인데 2022년 말 3,261원뿐이 안 했어요. 무려 45,139원이 인상이 됐는데 장부 가격 대비 1,711%면은 이거는 그 작전 세력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 이런 주식은 저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언제 폭락할지. 대한금속이 45%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2%뿐이는 안 됩니다만은 JP 모건이 이 영풍 재지 주식을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 영풍 재지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스카이오 홀딩스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리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